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2유형 실기 체험 문제 풀이입니다. 이 영상으로 실기시험 제2유형 완벽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제2유형에서 기출 응용 문제 풀이이고 실기시험 체험 문제 풀이입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고 더보기 혹은 댓글에 실기 체험 환경 사이트 접속 후 체험 제2유형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후 풀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풀이 영상입니다. 체험 2유형의 문제는 성별을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분류 예측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실기시험 2유형에서 효과적인 랜덤 포레스트 분류 모델을 사용하겠습니다. 2유형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분석 절차를 주석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래 제가 한 것처럼 주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1단계 라이브러리 불러오기, 2단계 탐색적 데이터 분석 작업하기, 3단계 데이터 전처리 작업하기, 4단계 모델 생성, 학습, 예측, 제출하기, 5단계 성능평가입니다. 이렇게 주석으로 정리를 하고요. 5단계는 시험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진행을 합니다. 우리는 이전 강의인 데이터 모형 평가하기에서 분류 예측은 로지스틱 회귀 모델, 수치 예측은 OLS 모델을 사용하여 성능 비교를 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전처리 과정에서 인코딩을 할 때 원핫 인코딩, 라벨 인코딩을 각각 진행했을 때 성능 비교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명목 척도는 원핫 인코딩을, 서열 척도는 라벨 인코딩으로 변환했을 때 성능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업에서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 꼭 그렇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경우가 인코딩을 해야 하는 범주가 너무 많아서 시험 환경에서 꼭 원핫 인코딩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라벨 인코딩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원핫 인코딩과 라벨 인코딩 이 두 가지 타입으로 진행 후 5단계 성능 평가를 했고 성능 비교를 하는 방향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5단계 분석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분석 절차를 카피를 해서 메모장 보이시죠? 이 메모장에 복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보이는 이 코딩 영역에서 컨트롤 C 단축키를 사용하고 자, 메모장을 열고 메모장에 컨트롤 V로 주석을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1단계 라이브러리 불러오기, import pandas as pd, import numpy as mp, 데이터 확인.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시험 환경에서는 train head 함수를 사용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데이터 확인 탭이 있습니다. train 확인 탭이 있고 테스트 확인 탭이 있습니다. 데이터 확인은 항상 이 탭을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 2단계
탐색적 데이터 분석 작업하기. 먼저 탐색적 데이터 분석 작업을 하는 목적은 전처리 작업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합니다. 전처리 작업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train_info 함수를 사용해서 트레인 데이터의 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print train.info 실행을 클릭을 하면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됩니다. 자, 크기는 3500개 행이 있고 컬럼은 11개가 있습니다. 삭제 변수를 확인해 볼까요? 삭제 변수는 회원 아이디가 되겠죠. 성별 예측 분석에 회원 아이디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삭제 변수는 회원 아이디입니다. 주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결측치 변수 확인입니다. 보시면 총 3,500개 행인데 환불 금액은 1,205개로 결측치가 존재를 하네요. 나머지 변수들은 결측치가 없습니다. 주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인코딩 변수 확인입니다. D타입을 보면 주 구매 상품과 주 구매 지점이 오브젝트이네요. 인코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 확인 탭에서 보면 주 구매 상품과 주 구매 지점은 보시는 것처럼 단순한 명목 척도입니다. 원핫 인코딩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학점과 같은 서열 척도라면 라벨 인코딩을 하는 것이 좋고요.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종속 변수는 우리가 성별을 예측하므로 성별 변수입니다. 성별의 D타입은 int64, 즉 정수이네요. 문제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자는 0, 남자는 1로 남녀, 즉 0, 1로 이미 인코딩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자, 테스트 데이터도 역시 동일하게 print test.info 출력을 해서 동일하게 분석을 해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주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테스트 데이터 정보를 확인해 보면 역시 삭제 변수, 결측치 변수, 인코딩 변수 모두 트레인 데이터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EDA 과정에서 주석으로 정리한 내용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메모장에 붙여주세요. 왜냐하면 해당 내용이 전처리 작업 절차이기에 앞으로 우리가 코딩 작업을 할 때 메모장을 보면서 작업을 하면 편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상치와 비대칭 분포를 검토를 해야 합니다. 훈련 데이터인 트레인 데이터에서 이상치와 비대칭 분포를 확인하면 됩니다. 테스트 데이터에는 트레인 학습 데이터에서 검토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또 이상치와 비대칭 분포를 검토해서 학습 트레인인 학습 데이터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학습 데이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print train.describe include는 all .round 2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총 11개의 컬럼이 있는데
지금 보면 회원 아이디, 총 구매액, 최대 구매액, 주말 방문 비율, 구매 주기, 성별 컬럼만 보이고 나머지 컬럼들은 점점점 이렇게 안 보이죠. 예, 컬럼이 11개 있다 보니까 다 출력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컬럼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상황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여기서 이 유형 합격 팁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했는데, 자, 잠시 보시면 기초 통계량 분석 시 모든 컬럼이 보이지 않을 때 아래 코드 pd.setOption display.maxcolumns, none 이 코드를 print, train, describe 이 위에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자, 이제 11개 컬럼이 다 출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이 유형 시험을 볼 때 만약에 컬럼들이 전부 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해당 코드를 꼭 작성을 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치를 사전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 구매액, 최대 구매액, 환불 금액을 보면 총 구매액 평균이 단위가 10의 7승, 한 9천만 원인가요? 아무튼 9의 10의 7승이고 표준 편차는 1.6의 10의 8승, 맥스 값이 2.3의 10의 9승, 10의 7승, 10의 8승, 10의 9승, 가능한 수준이죠. 그리고 최대 구매액도 평균, 표준 편차, 맥스를 비교하면 예,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환불 금액도 평균, 표준 편차, 맥스를 확인을 해보면 동일한 패턴으로 단위가 증가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상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자, 이렇게 주석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상치는 없다.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게, 총 구매액, 최대 구매액을 보시면 최소값이 음수입니다. 외상인가 봐요. 아무튼 또 방문당 구매 건수, 주말 방문 비율을 보면 0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음수와 0이 있는지 확인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돈과 관련된 변수들은 대부분 오른쪽 꼬리 분포, 즉 외도가 양수입니다. 오른쪽 꼬리 분포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외도가 1을 초과한다고 하면 로그 변환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로그 변환 자체가 음수나 0은 변환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음수와 0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0으로 변환을 해서 로그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수와 0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주석으로 정리를 합니다. 총 구매액과 최대 구매액은 음수가 있다. 주말 방문 비율과 구매 주기는 0이 있다. 자, 해당 내용도 우리가 주석으로 정리를 했고 복사를 해서 메모장으로
옮깁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자, 비대칭 분포를 확인하겠습니다. 프린트 train.skew numeric only는 true. 라운드 2 이렇게 코드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 외도가 1, 초과인 변수가 5 많습니다. 총 구매액, 최대 구매액, 환불 금액, 방문 일수, 방문당 구매 건수, 구매 주기이네요. 이러한 변수들은 로그 변환이 필요합니다. 물론 로고 변환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유형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거든요. 뭐 결측치는 뭐 대체를 해야 되고 어떤 일부 강의에서는 결측치가 있는 변수를 삭제를 하더라고요. 뭐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하지만 현업에서는 잘 삭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행 하나당 많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체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로고 변환도 우리가 비대칭인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로고 변환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실기시험에서는 뭐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 풀이 과정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하는 게 조금 더 예측 결과가 좋게 나올 거고 변환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자, 주석으로 정리를 하고요. 해당 내용도 복사를 해서 메모장으로 옮길게요. 자, 이상으로 지금 2단계 EDA 과정이 끝났고 이 EDA 과정은 바로 3단계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하기 위한 전처리 작업 계획입니다. 자, 우리는 3단계 전처리 작업을 할 때 이 내용을 스크롤로 올려서 봐도 되지만 메모장으로도 복사를 했기 때문에 메모장을 보면서 놓치지 않고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3단계 데이터 전처리 작업하기. 먼저 변수 삭제를 진행하겠습니다.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 모두 우리가 회원 아이디를 삭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트레인은 train.drop, columns는 회원 아이디, 테스트도 동일하게 테스트는 test.drop, columns는 회원 아이디. 자, 실행을 합니다. 결측치를 대체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설명을 했는데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실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는 인류형처럼 어찌 보면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인데 문제를 줄 때 이미 트레인과 테스트를 분류를 했죠. 따라서 트레인에서 학습을 하고 반드시 동일한 기준을 테스트에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유형 합격 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유형 합격 팁입니다. 예, 훈련 데이터에서 학습을 하고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적용만 하는 이 전처리, 훈련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시키고 테스트 데이터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테스트 데이터는 말 그대로 예측을 위한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학습을 한 트레인 데이터와 동일한 기준값, 즉 훈련된 내용,
어떤 기준값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지만 데이터 분석의 동일성이 유지가 됩니다. 어떤 전처리 과정이 이런 기준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지 한번 보면, 자, 결측치, 이상치, 비대칭 분포, 정규화가 있습니다. 결측치는 훈련 데이터에서 검토된 중앙값 혹은 평균값, 최빈값 등으로 테스트 데이터에서 결측치를 대체합니다. 테스트 데이터에서 별도로 다시 중앙값, 평균값, 최빈값을 구해서 테스트 데이터에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상치 역시 훈련 데이터의 이상치 판단 기준, 예를 들어서 IQR이라고 하면 동일하게 훈련 데이터에서 구해진 그 IQR 기준 상한값, 하한값을 동일하게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을 하고 이상치를 대체를 합니다. 비대칭 분포 역시 훈련 데이터 기준으로 판단된 변수들, 지금 이 유형처럼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에서 비대칭 분포를 파악을 했었죠. 테스트 데이터도 동일하게 로그 변환 혹은 지수 변환을 합니다. 정규화 역시 훈련 데이터에서 학습된 기준으로, 즉 민맥스 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훈련 데이터에서 최소값, 최대값을 말합니다. 이 동일한 기준으로 테스트 데이터에서 단지 변환만 합니다. 자, 인코딩은 만약에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함께 제공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1유형 같은 경우죠. 한 번에 인코딩을 하면 되겠죠. 2유형처럼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고 만약에 서로 다른 범주값이 있다면 행 기준으로 데이터를 통합을 하고 한 번에 인코딩을 하고 다시 동일한 행 개수로 원복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학습 데이터에서 학습한 내용을 동일한 기준으로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을 한다. 자, 그럼 실제 우리가 이 과정을 해야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결측치 대체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메모장을 보시면 결측치 변수는 환불 금액이죠. 예, 트레인, 테스트 둘 다 있습니다. 그러면 합격 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트레인 데이터에서 구한 기준을 그대로 트레인과 테스트에 적용하면 됩니다. 자, 먼저 트레인 데이터를 복사를 합니다. 트레인 1은 train.copy. 우리는 평균값, 중앙값 중에서 대체를 중앙값으로 하겠습니다. 메디안은 복사된 트레인 1에서 중앙값을 구합니다. 메디안은 트레인 1 환불 금액 점 메디안. 이 메디안을 출력을 하면 7392000이 나오네요. 자, 주석으로 정리를 하고요. 대체를 하겠습니다. 트레인에서 구해진 중앙값을 트레인과 테스트에 같은 값으로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트레인 환불 금액은 트레인 환불 금액 필 NA 메디안. 테스트 데이터 역시 테스트 환불 금액은 테스트 환불 금액 필 NA 메디안. 이 메디안은 트레인에서 구해진 메디안입니다. 자, 확인을 위해서 이지널.sum을 각각 프린트를 해보면
모든 결측값이 없어졌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로그 변환입니다. 로그 변환은 0이나 음수 모두 로그 변환이 불가능하기에 0보다 작거나 같은 값들은 0으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먼저 로그 변환을 해야 할 변수를 지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 변환을 해야 될 변수가 한두 개라고 하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기 때문에 로그 변환을 해야 될 변수를 지정할게요. 자, 컬럼 COL은 총 구매액, 최대 구매액, 환불 금액, 방문 일수, 방문당 구매 건수, 구매 주기. 자, 다음은 로그 변환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음수나 0이 없다고 하면 지금 이 과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로그 변환을 정의를 하는데요. 우리는 0보다 크면 로그 변환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0으로 변환을 합니다. if, else 구문을 사용하는데요. 자, def 로그 트랜스포메이션 x 점점 if x가 0보다 크면 점점 return np.log 즉 로그 변환을 하는 거죠. else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return 0 이와 같이 로그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정의를 하고 트레인 데이터에서 로그 변환을 먼저 하겠습니다. 트레인 col은 트레인 col.map 로그 트랜스폼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면 트레인 데이터에 해당 컬럼들은 로그 변환을 하고요. 테스트 역시 로그 변환을 합니다. 자, 작성을 이렇게 코드 작성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print train col.sque를 하고 print test col.sque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한번 해보세요. 출력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절대값 기준 절대값으로 봤을 때 0 혹은 1.6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로그 변환을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1 이하로 되진 않네요. 자, 이런 프린트 이 코드 라인은 모두 다 주석으로 처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최종 답안만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정규화입니다. 우리는 최소 최대 척도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정규화는 많이 했었죠. 제1유형에서도 최소 최대 척도 정규화를 진행했고 그래서 많이 했으니 넘어가고 중요한 것은 train col은 mscaler.fit transform train col입니다. 자, 이 코드에서 알 수 있듯이 train에서 fit 학습과 transform 변환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하지만 테스트는 이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합격 팁을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트는 학습 없이 트레인에서 학습된 이 mscaler 이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고 테스트는 변환만 합니다. 그래서 mscaler.transform test col입니다. 10번째 인코딩입니다. 먼저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에서 주 구매 상품 컬럼의 범주 값이
몇 개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 확인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진행을 하다 보니 에러가 생겨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런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작업을 하다 보면 오류가 생기고 그 오류에 대한 원인을 빨리 파악을 하고 저처럼 수정을 해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면 print len train 주구매 상품 value counts, 즉 주구매 상품을 사실 저도 value counts로 확인을 해 보니까 범주값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len 함수를 사용해서 개수를 먼저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출력을 해보면 42개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스트 41개입니다. 야, 이거 보시면 이렇게 문제를 꼬아놨죠. 보시면 트레인 주 구매 상품은 42개고 테스트는 41개이네요. 주구매 상품 경우 트레인과 테스트의 범주값이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인코딩 과정이 한 번 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아마 트레인 데이터에서 테스트에 없는 하나가 더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 하면 아래와 같은 코드를 진행합니다. train, set train 주구매 상품 빼기 차집합이죠. 차집합 set test 주구매 상품. 이 코드는 set 자료형인데요. 참고로 set이라고 하는 이 자료형은 중복을 허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train set에서 테스트 set을 빼준다. 차집합입니다. 이 차집합은 첫 번째 set인 train 데이터에서 테스트를 빼기 때문에 어떤 것이 출력이 된다고 하면 이 train 데이터에서 남은 거죠. 테스트 데이터에는 없고 남은 것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 코드 이해되시죠? 혹시 이해가 안 된다면 이거는 기본이고 기초이거든요. 그래서 0-1-1-2 데이터 타입 및 자료 강의를 한 번 더 빨리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력을 해보면 소형 가전이 출력되네요. 즉, 이 말은 트레인의 주구매 상품이 42개인데 테스트는 41개. 즉, 트레인에서 이 소형 가전이 테스트에는 없는 범주값입니다. 자, 동일하게 주구매 지점에 대해서 트레인과 테스트 모두 이렇게 코드 작성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24개이네요. 같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네요. 자, 우리는 먼저 정석대로 인코딩이 필요한 변수는 이 주구매 상품 주구매 지점 맞죠? 데이터 확인 탭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명목 척도입니다. 그래서 정석대로 원핫 인코딩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가 합격 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테스트 데이터와 이 트레인 데이터가 지금 범주값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통합을 해야 되죠. 이때 중요한 것이 행 기준으로 통합을 합니다. 이것도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행 기준으로 통합한다는 말은 트레인 데이터의
마지막 행 밑에 이 테스트 데이터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df는 pd.concat 대괄호 train, 테스트 대괄호 axis는 0, 즉 axis는 0, 이 옵션이 행 기준으로 통합을 한다는 코드이고요. train, 테스트죠.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를 train 밑으로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핫 인코딩을 진행합니다. df는 pd.get dummies df. 참고로 이걸 설명 안 들었네요. 왜 train과 테스트를 통합을 하냐 라고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테스트 데이터만 별도로 또 원핫 인코딩을 한다면 원핫 인코딩은 그 범주 값만큼 새로 생성된 더미 컬럼의 개수가 생깁니다. 이렇게 생겼을 때 트레이는 아까 42개였고 그러면 테스트는 41개가 생기겠죠. 나중에 이 열의 개수가 트레인과 테스트가 달라서 모델 예측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인과 테스트를 통합을 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자, 통합을 했고 통합된 상태에서 원핫 인코딩을 했으니 이제 다시 트레인과 테스트로 분리를, 즉 원복을 해야 되겠죠. 트레인이 3500개 행이죠. 우리는 이 행 기준으로 결합을 했기 때문에 다시 행으로 분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트레인은 df.iloc 대괄호 0, 3500개, 열은 모든 열. 그래서 비어 있고 대괄호. 테스트는 df.iloc 몇 개부터 시작이죠? 3500개부터 시작이고 마지막 행까지 가야 되니까 열은 모든 열. 자, 이 iloc 코드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왜 3500개를 그대로 이 트레인에 집어넣고 테스트에는 3500개부터 시작을 하는지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이전 강의 처음에 했던 이 강의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iloc 기준으로 분리를 하면 자, 원복이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print train info. 자, 실행을 해보면 트레인 데이터는 3500개 행이 있고 74개 열이 있네요. 많죠? 왜냐하면 주구매 상품과 주구매 지점의 모든 범주 값들이 우리가 더미 컬럼으로 다 생성이 되었습니다. 테스트 2482행에 74개의 열이 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는 이 트레인 데이터보다 종속 변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열이 하나가 없거든요. 그러면 73개 열이어야 되는데 자, 요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테스트는 항상 트레인에 있는 종속 변수가 없기에 73개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한 개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을 했기에 성별 컬럼이 테스트 데이터에도 생겨버렸죠. 자, 하지만 이 테스트 데이터의 정보를 보면 자, 성별을 보면 0이죠. 결측입니다. 따라서 원래 삭제를 해야 되는 변수이기에 즉 통합된 결과로 생긴 빈 컬럼이기에 테스트의 성별 컬럼은 다시 제거를 합니다. 테스트는 test.drop 컬럼즈는 성별. 자, 이 코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4단계 모델 생성, 학습, 예측, 제출하기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성능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리부터 합니다. train x는 train.drop columns는 성별, 이 성별이 종속 변수이죠. 그러면 자, 이 train x는 타입이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왜냐하면 트레인이 원래 데이터 프레임인데 성별 컬럼만 없앴죠. 트레인 y는 트레인 대괄호 성별 대괄호. 자, 이때 트레인 y는 시리즈 형태가 됩니다. 자, 트레인은 학습이고 x는 독립변수, y는 종속변수의 의미입니다. 성능 평가를 위해서 트레인 x와 트레인 y를 8대2로 분리하고 종속 변수 불균형을 대비해서 stratify, 즉 층화 분리라고 하죠. 이 stratify 옵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from scikit-model selection import train test split. 자, xtrain, xvalidation, ytrain, yvalidation은 train test split, train x, train y, 8대2죠. 테스트 사이즈는 0.2, stratify는 종속 변수인 train y, 저는 이제 어떤 동일한 값을 계속 출력을 하기 위해서 랜덤 스테이트는 2024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요.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오류가 있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실행을 클릭하면 프로세스가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문구가 나오죠. 오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모델 생성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랜덤 포레스트 분류 모델을 사용하니까 from scikit-ensemble import random forest classifier rfc 대문자입니다. 모델은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랜덤 스테이트는 2024. 자, 학습을 하겠습니다. model.fit xtrain, ytrain. 즉 여기서 xtrain, ytrain은 학습과 검증으로 분리된 그때의 학습 데이터입니다. 자, 예측을 하겠습니다. ypred는 model.predict xvalidation. 자, 이제 평가를 하겠습니다. 남녀와 같은 이진 분류이기에 우리는 ROC, AUC 스코어, F1 스코어, Accuracy 스코어 총 3개를 확인하겠습니다. from scikit-matrix import ROC, AUC 스코어, F1 스코어, Accuracy 스코어. AUC는 ROC, AUC 스코어, Y validation, Y pred. Y validation이 검증용 실제값이고 여기서 Y pred가 바로 X validation 입력으로 검증용 데이터가 투입된 결과가 바로 Y pred입니다. F1은 F1 스코어, Y validation, Y pred. ACC는 Accuracy 스코어, Y validation, Y pred. 자, 프린트를 할게요. print AUC, F1, ACC. 자,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성능 평가 결과는 원핫 인코딩의 결과입니다. 자, 주석으로 기록을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붙여 넣기를 할게요. 우리는 강의 초반에 설명드린 인코딩에서 이번에는 라벨 인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성능 비교를 해보죠. 원핫 인코딩은 이렇게 주석으로 자, 처리를 합니다. 컨트롤 슬러시를 하고 라벨 인코딩은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자, from scikit-preprocessing import 라벨 인코더. 자, 라벨 인코더를 우리가 LE라고 다시 지정을 하고 LE는 라벨 인코더. 자, 동일하게 데이터를 합치고 df는 pd.comcat train과 테스트, axis는 0, 라벨 인코딩을 자, 진행을 합니다. df 대괄호 주구매 상품은 le.pit transform df 주구매 상품 그리고 df 주구매 지점은 le.pit transform df 주구매 지점. 다시 데이터를 분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train과 테스트 동일하게 데이터를 분리를 하고 자, 다시 전체 코드를 실행을 하면 라벨 인코딩을 했을 때 성능 평가 결과가 나오죠. 자, 복사를 하고 라벨 인코딩 결과 주석에 붙여 넣기를 해서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AUC는 Area Under the Curve, 즉 ROC 커브 아래의 면적입니다. 분류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 사용합니다. 1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좋다는 말이고요. 특히 이 AUC는 클래스 분포가 불균형한 데이터에서 유용한 지표이고요. F1 스코어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화 평균입니다. 모델의 균형된 분류 성능을 평가할 때 좋습니다. 특히 불균형 데이터에서 유용합니다. 자, 어큐러시 정확도는 전체 예측값 중에 올바르게 예측한 비율입니다. 자, 결론은 원핫 인코딩의 AUC에서 약간 더 좋고 F1은 원핫 인코딩과 비슷하고 어큐러시 역시 원핫 인코딩이 라벨 인코딩보다 약간 더 좋네요. 전반적으로 역시나 우리가 예측한 것처럼 명목 척도이기에 원핫 인코딩이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랜덤 포레스트 분류 모델을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둘의 차이가 크게 나진 않지만 로지스틱 해기와 같은 모델을 사용한다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명목 척도인 경우 원핫 인코딩이 라벨 인코딩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저는 좋다고 보고요. 정석대로 원한 인코딩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라벨 인코딩을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는 다시 원핫 인코딩이 조금이라도 더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원핫 인코딩으로 전처리를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예측을 하고 제출을 하는 단계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시 라벨 인코딩은 주석 처리를 하고요. 원핫 인코딩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주석을 풀겠습니다. 또한 성능평가 프린트도 주석을 처리를 하고요. 나머지들도 다 주석 처리가 되어 있죠. 자, 다시 최종으로 예측을 해야죠. 이제는 입력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데이터는 우리가 트레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금 모든 전처리가 완료가 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최종 예측 변수명도 검증을 하기 위한 어떤 y 프레드, 이 y가 붙지 않고 바로 PRED로 하고, PRED는 모델.predict test. 자, 실행을 클릭을 하면 예, 약 한 6초 아무튼 언더가 나오네요. 프로세스 역시 에러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문제의 제출 형식처럼 컬럼명은 PRED이네요. 행렬 구조이죠. CSV 파일명은 result이고요. 코드는 pd.dataFrame 딕셔너리 형태인 소괄로 중괄로 pred.pred 중괄로 소괄로 .tocsv result.csv, 인덱스는 false 실행을 하면 제출이 지금 되고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result는 pd.readcsv, result.csv 그리고 확인을 이제 해야 되겠죠. print result.head. 자, 최종적으로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됩니다. 자, 잘못했네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자, 합격 팁입니다. 보시면 정수 int로 출력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하지만 지금 출력된 값을 보면 0.0 실수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유형 마지막 합격 팁. 자, 다시 PRED를 정수로 변경하겠습니다. pd.dataFrame pred.pred asType int.tocsv result.csv, 인덱스는 false. 이 코드에서 asType int는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터 타입을 정수형으로 변환하는 메서드입니다. asType은 int.tocsv result, 인덱스는 false.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result는 pd.readcsv result.csv. 자, 프린트를 한번 해보면 print result.head. 자, 실행을 눌러보면 예, 지금 보는 것처럼 컬럼명은 프레드, 그리고 남녀 구분은 우리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0, int, 즉 정수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았고요. 자, 이상으로 체험 2유형 성별을 예측하는 문제 풀이
강의였습니다. 노빌쌤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